매일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열심히 걷고 스트레칭을 해도 무릎은 여전히 욱신거립니다. 허리도 아프고 아침이면 더 피곤합니다.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83세 노태원입니다. 50년 넘게 가정의학과에서 어르신들의 몸을 지켜봐 왔습니다. 검진 수치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도 있었습니다. 반면 운동을 거의 안 하시는데도 90세까지 병원 한 번 안 가고 사는 분도 계셨습니다. 혹시 운동만 잘하면 건강은 따라온다고 믿고 계셨나요? 미국 노화 연구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노년의 80%는 운동량이 아니라 통증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데도 참고 걷고 계신가요? 허리가 뻐근한데 그냥 넘기고 계신가요? 그 작은 신호 하나가 결국 병원 수술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선 누구나 지금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운동보다 먼저 해야 할 6가지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90세에도 손주와 매주 등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고 넘기시면 병원 침대에 누워 영상통화로 손주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건강지킴이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누르시면 90세에도 두 발로 손주와 여행 다니는 살, 지금보다 덜 아프고 더 자유로운 10년이 시작됩니다. 지난주 진료실에 오신 78세 이영순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깨가 아파서 팔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병원에선 별 이상 없대요. 할머니는 어깨 통증이 시작된 날 복도 청소를 하다 뻐근함을 느꼈지만 그냥 참고 계속 일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작은 근육 염증이 3개월 동안 악화되어 어깨 인대가 찢어졌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통증은 멈추세요 라는 신호, 피로는 쉬어야 해요 라는 메시지, 불면은 내 마음이 불안해요 라는 경고음입니다. 어떤 의사도 어떤 약도 여러분의 몸이 전하는 메시지보다 더 정확할 수 없습니다. 노화 전문 의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70세 이후에는 몸의 회복 속도가 30%씩 느려집니다. 몸이 아프다고 말할 때 즉시 멈추지 않으면 회복에 몇 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랜 임상 경험으로 확신합니다. 아프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저 들어주세요. 통증은 적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가장 소중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운동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매일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어떤 약보다 빠르게 몸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제부터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6가지 습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 몸을 진짜 돌보는 시간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운동보다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습관은 똥꼬에 힘주기입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을 찾아온 76세 김정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김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으면 등이 저절로 구부러지고 30분만 TV를 봐도 목이 뻐근해지고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하셨어요. 딸과 아들이 엄마, 허리 좀 펴고 똑바로 앉으세요. 라고 날마다 꾸중했지만 허리를 억지로 펴면 오히려 더 힘들고 어깨까지 결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김 할머니에게 제가 알려드린 비결은 바로 앉은 자세에서 괄약근, 쉽게 말해 똥꼬에 살짝 힘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허리를 펴려고 애쓰지 마시고 똥구멍에 살짝 힘을 주세요. 마치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요. 처음엔 의아해하시던 할머니가 따라 해보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작은 동작 하나로 골반이 바로 잡히면서 허리부터 목까지 자연스럽게 정렬되더군요. 일주일 뒤 김 할머니가 웃으면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이제 앉아 있어도 안 아파요. 머리도 맑고 아들이 요즘 자세가 좋아졌다고 칭찬해요. 그때 할머니의 밝은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허리만 억지로 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분들이 허리 좀 펴세요 라고 자주 말씀하시죠.
하지만 허리만 세우려고 억지로 노력하면 등과 목의 근육이 더 긴장되어 오히려 통증이 심해집니다. 머리가 무거운데 등으로 그 무게를 지탱하려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방법은 앉은 상태에서 관략근에 살짝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왜 효과적일까요? 관략근은 골반저근과 연결되어 있어 여기에 힘을 주면 골반이 안정되고 척추에 자연스러운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허리, 등, 목까지 척추가 마치 도미노처럼 자연스럽게 정렬되는 것이죠. 이 간단한 습관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우선 자세가 바로 잡히고 척추가 정렬되면 뇌로 가는 혈류도 개선됩니다.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고 두통이 줄어들죠.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자세가 좋아지면 집중력과 기억력도 향상된다고 밝혀졌습니다. 또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면서 전반적인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따라 해보세요. 소파에 앉아 계신다면 똥꼬에 살짝 힘을 주세요. 의자에 계신가요? 관략근을 살짝 조이듯 힘을 주세요. 누워 계신 분들도 할 수 있어요. 누운 자세에서도 항문에 살짝 힘을 주면 척추가 바닥에 자연스럽게 닿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TV 볼 때, 식탁에 앉을 때, 버스를 기다릴 때 수시로 5초만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곧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방법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어요. 그저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작은 습관만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운동보다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습관입니다. 몸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바로 설 수 있게 작은 신호만 보내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똥꼬에 살짝 힘을 주고 그 변화를 느껴보세요. 운동보다 먼저 해야 할 두 번째 습관은 폭식호흡입니다. 73세 조만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조 어르신은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여러 병원을 다녀오신 상태였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새벽 3시에 꼭 깨는 증상이 있었죠.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선생님, 이대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고 약도 효과 없고. 조 어르신을 관찰해 보니 말씀하실 때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가슴으로만 숨을 쉬는 흉식 호흡을 하고 계신 거죠. 이런 호흡은 산소 공급이 부족하고 교감신경을 자극해 불안감과 불면증을 악화시킵니다. 제가 폭식호흡을 알려드렸습니다. 그깟 숨 쉬는 걸로 뭐가 달라지냐며 의심하셨지만 방법이 간단해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양손을 배 위에 올려놓으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배가 부풀어 오르게, 내쉴 때는 배가 들어가게 해보세요. 마치 배 안에 풍선이 있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뒤 조 어르신이 환한 얼굴로 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숨을 깊게 쉬었더니 그날은 새벽에 안 깼어요. 처음으로 아침까지 잤어요. 가슴 두근거림도 줄었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가슴만 들썩이며 숨을 쉬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산소 공급이 부족하고 불안감을 높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폐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호흡법이 더욱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폭식호흡입니다. 손을 배에 얹고 들숨에 배가 부풀어 오르게, 날숨에 배가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횡격막을 제대로 사용해 폐 하부까지 공기를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폭식호흡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뇌 기능이 개선되고 불안감이 감소합니다. 깊은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휴식과 회복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그 결과 혈압이 안정되고 불면증도 개선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분 복식 호흡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23%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화 기능 개선, 면역력 강화, 통증 감소에도 효과가 있어요.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한 손을 배에, 다른 손을 가슴에 올려보세요.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고
2초간 숨을 참았다가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게 하세요. 잠자기 전, 뉴스 보기 전, 특히 불안하거나 답답할 때 이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하루 1분부터 시작해 점차 5분까지 늘려보세요. 이것이 운동보다 먼저 해야 할 두 번째 습관입니다. 숨을 깊게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라앉고 혈관이 편안해집니다. 복식 호흡으로 지금 바로 건강의 기본을 다져보세요. 운동보다 먼저 해야 할 세 번째 습관은 멈춤의 기술입니다. 75세 남정우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은퇴 후에도 하루 종일 손에서 청소도구를 놓지 않던 분이었죠.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어느 날 무릎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기 시작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퇴행성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 어르신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남 어르신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눈을 감고 쉬어보세요.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셨습니다. 5분이면 방 한 구석 더 청소할 수 있는데. 그러나 통증이 심해지자 마지못해 시도해 보겠다고 하셨죠. 점심 식사 후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으세요. 시계를 보고 정확히 5분 동안 스마트폰도 보지 말고 TV도 켜지 말고 그냥 눈을 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2주 뒤 남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 다시 오셨습니다. 놀랍게도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5분이 제일 어려웠는데. 이상하게 그 5분 쉬고 나면 몸이 안 아파요. 오히려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계속 움직여야 한다. 쉬면 게으른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입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일하지 않으면 쓸모없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 지속적인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근육과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의도적으로 멈추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실제로 휴식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입니다. 근육이 이완되고 뇌가 재정비되며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멈춤의 시간은 만성 피로를 해소하고 회복 속도를 높입니다. 스트레스 감소로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분의 의식적인 휴식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하고 면역 기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의식적인 멈춤입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는 것은 진정한 쉼이 아닙니다. 진정한 멈춤은 모든 자극을 차단하고 그저 존재하는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식사 후, 산책 후 또는 저녁 시간에 5분만 모든 것을 멈추고 눈을 감아 보세요. TV를 끄고 핸드폰도 멀리 두세요. 편안한 자세로 그저 숨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처음에는 5분도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 시간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이 짧은 멈춤의 시간으로 얼마나 큰 휴식을 얻는지 깨닫게 될 테니까요. 이것이 운동보다 먼저 해야 할 세 번째 습관입니다. 가만히 멈추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놀랍게 회복됩니다. 하루 5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위한 선물을 드려보세요. 운동보다 먼저 해야 할 네 번째 습관은 식사 후 체크 3가지입니다. 77세 백남이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백할머니는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이미 여러 병원을 다녀오신 상태였습니다. 밥만 먹고 나면 눈이 절로 감겨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라며 식후 졸음을 당연하게 여겼죠. 백할머니는 갈수록 소화도 안 되고 화장실에 가면 배가 부글거리는 증상까지 생겼습니다. 여러 종류의 소화제를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백할머니, 매일 식사 후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한번 적어보세요. 종이 한 장을 드리고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대변 상태. 두 번째, 소화감. 세 번째, 식후 피로도. 일주일 뒤 할머니가 기록해온 노트를 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됐어요. 선생님, 희한하네요. 소화 안 되던 날은 꼭 빵이나 국물 많은 걸 먹었더라고요.
특히 밀가루 음식 먹으면 바로 졸음이 쏟아지고요. 식단을 조정하자 식사 후 졸음이 사라지고 소화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백할머니는 자신의 몸이 말하는 신호를 듣기 시작한 것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후 불편함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늙으면 다 그런 거지라며 넘어가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몸은 식사 직후에 가장 솔직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방식은 그냥 먹고 증상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찰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식사 후 체크 3가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첫째, 대변 상태를 확인하세요. 소화가 잘 됐는지 배변은 원활한지 체크합니다. 둘째, 소화감을 살펴보세요. 더부룩함, 속쓰림, 가스 등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셋째, 식후 피로도를 체크하세요. 식사 후 졸림이나 무기력함이 찾아오는지 확인합니다. 이 습관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내 몸에 맞는 음식과 맞지 않는 음식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식후 졸림이나 피로의 원인을 파악해 에너지 수준을 높일 수 있죠. 소화 불량과 복부 불편함도 크게 줄어듭니다. 식후 체크는 가장 정확한 건강 리포트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후 30분 이내의 신체 반응이 그 사람의 대사 건강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식사 후 10분쯤 지났을 때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속이 더부룩한가요? 졸리거나 힘이 빠지나요? 화장실에 가면 변의 상태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메모장이나 달력에 간단히 기록해 두면 더 효과적입니다. 일주일만 기록해도 분명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운동보다 먼저 해야 할 4번째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매일 솔직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약보다 더 효과적인 맞춤형 건강 관리가 시작됩니다. 운동보다 먼저 해야 할 5번째 습관은 밥은 먹고 단 것은 줄이기입니다. 70세 최미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할머니는 제 진료실에 오셔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밥을 반 공기밖에 안 먹어요. 그런데 왜 살이 빠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진료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보니 최 할머니는 식사는 정말 조금만 하셨지만 식사 후에는 항상 과자나 달달한 커피를 드셨습니다. 혈당 검사 결과 당뇨 전 단계 수치가 나왔고 복부 지방도 건강에 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밥보다 간식이 문제입니다. 밥은 제대로 드시고 식후 단 것을 줄여보세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셨죠. 밥은 평소처럼 드시되 식후 간식을 차 한 잔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2달 뒤 최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배가 한 뼘이나 들어갔어요.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내려갔어요. 밥이 아니라 입이 심심해서 먹던 게 살을 찌운 거였네요. 많은 어르신들이 체중 관리를 위해 밥을 줄이는 실수를 합니다. 살 빼려면 밥부터 줄여야지라는 말을 흔히 듣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히려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주식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공복감이 빨리 찾아오고 그 결과 단 음식이나 간식에 손이 가게 됩니다. 잘못된 방법은 밥은 줄이고 간식은 늘리는 식사 습관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체내 지방 축적이 촉진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올바른 방법은 밥은 제대로 먹고 식후 단 간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식사는 혈당 상승이 완만하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덕분에 간식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우선 혈당이 안정되면서 불필요한 지방 축적이 줄어듭니다. 또한 식후 졸음이 감소하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죠. 무엇보다 복부 비만이 개선되면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밥은 평소처럼 드시되
식후 단 간식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간식이 당기면 차 한 잔이나 물 한 잔으로 대체해 보세요. 어쩔 수 없이 간식을 드실 때는 단 과자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후 30분은 단 음식의 유혹이 가장 큰 시간입니다. 이때 잠시 산책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 간식 욕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운동보다 먼저 해야 할 5번째 습관입니다. 밥을 먹고 살찌는 게 아닙니다. 밥 후에 먹는 단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작은 습관을 바꿔보세요. 운동보다 먼저 해야 할 6번째 습관은 식사 명상입니다. 76세 오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2년 동안 식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혼자 먹을 바엔 그냥 컵라면이나 때우는 게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진료실을 찾아온 오 할머니는 영양실조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체중은 급격히 감소했고 얼굴은 생기를 잃었으며 피로감과 우울감을 호소하셨어요. 오 할머니, 하루 한 끼만이라도 나를 대접하듯 차려보세요. 예쁜 그릇에 밥과 반찬을 담고 천천히 음식의 맛과 향을 느끼면서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혼자 뭐 그런 짓을 해요 라며 거부감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가 계속 나빠지자 마지못해 시도해 보기로 하셨죠. 할머니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쌀을 씻고 밥을 지었습니다. 작은 반찬 2-3개를 정성스럽게 담아 식탁에 앉았어요. TV도 끄고 오로지 식사에만 집중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가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진짜 별거 아닌데 그 밥 한 끼 먹고 나니까 나 자신한테 미안했던 마음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2달 뒤 진료실에서 만난 오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체중도 건강하게 회복됐어요. 무엇보다 눈빛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많은 어르신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식사를 그저 허기를 채우는 행위로 여깁니다. 식탁에서 TV나 스마트폰을 보며 급하게 식사를 마치죠.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감정적 허기를 채우지 못하고 영양 섭취도 불균형해집니다. 잘못된 방식은 스마트폰을 보며 급히 먹거나 배만 채우는 식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음식의 맛과 향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뇌가 포만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과식하게 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식사 명상입니다. 음식의 색, 향, 맛에 집중하며 천천히 음미하는 것이죠. 모든 감각을 동원해 식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우선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나는 좋은 음식을 먹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화되죠. 또한 감정적 허기가 채워지면서 폭식이나 과식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영양 섭취가 균형을 이루면서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사에 집중할 때 소화효소의 분비가 증가하고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식사 명상은 우울 증상을 감소시키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하루 한 끼만이라도 나를 위한 밥상으로 드셔보세요. 예쁜 그릇을 사용하고 가능하다면 식탁에 작은 꽃 한 송이를 놓아 보세요. 혼자라도 대접받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전에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한 입 한 입 맛을 느끼며 식사하세요. TV나 스마트폰은 잠시 멀리하고 오로지 식사에만 집중해 보세요. 이것이 운동보다 먼저 해야 할 6번째 습관입니다. 밥 한 끼가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될 때 진정한 건강이 시작됩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비밀은 지금 나를 살피는 그 한순간입니다. 운동은 나중에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6가지 습관, 똥꼬에 힘주기, 숨을 깊게 쉬기, 잠깐 멈추기,
식사 후 몸 살피기, 단 것 줄이기, 그리고 나를 위한 식사 명상. 이 중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프지 않고 천천히 늙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지켜본 결과 건강하게 늙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90세 넘게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통증을 느끼셨나요? 식사 후엔 어떤 느낌이 있었고 잠들기 전엔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셨다면 이제 아침에 무릎 붙잡고 일어나는 날은 줄어들 겁니다. 걷기 편해지고 일상이 더 가벼워질 겁니다. 이건 무료지만 당신의 몸과 마음에 확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이 들수록 자신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진정한 장수를 누립니다. 건강한 노후, 지금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